안녕하세요. 태영의 형태의 태영입니다. 요즘 나레이션에 재미가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제가 살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계속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억스팀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이 있었어요. 공연 전 리허설을 끝내고 근처에 맛있는 복국집에 갔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아, 혹시 억스 아니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니 방송 잘 봤다고 그러시면서 복국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 너무 감사했는데 계산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가게를 빠져나가셨어요. 그렇게 1년 조금 안 되는 세월이 지나고 다시 그때의 계절이 돌아올 즈음 어느 날 팀 연습실로 팩스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정말 이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면 그런 대가 없이 누군가와의 한 약속을 1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지키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감 덕분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감 보내주신 어머님, 아버님, 이 영상을 못 보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또 진심으로 베풀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저희 팀 공연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팬분들입니다. 최근에 공연을 하면서 와주신 팬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제게 정말 소중한 그 분들은 저마다의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쉬고 싶을 법도 한데 정말 먼 길을 달려와서 공연마다 그 사랑과 에너지를 박수와 환호로 보내주십니다. 또 공연 때마다 선물을 그렇게 주시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과분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선물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을 보고 정말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본인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처럼 우리 공연에 와주신 팬분들도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와주셨던 그 모든 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저도 간직해뒀다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그 사랑을 작품으로 표현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하다 보니 또 발견하게 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지방 공연 어디를 가든 멤버들을 그 지역의 최고 맛집으로 데려가 주곤 합니다. 저는 그 전까지 어디 맛집을 가도 항상 오 맛있다 하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은 지금까지 살면서 갔었던 맛집을 다 기억했다가 그 중에 가장 맛있는 곳을 지역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을 항상 맛있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덕분에 저희는 지방 공연을 갈 때마다 맛집을 가는 기대감을 함께 안고 갑니다.
그 형을 볼 때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해하고 맛을 음미할 줄 알고 그러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아무거나 다 잘 먹는 편이라 그냥 다 맛있게 먹는 편인데 형은 항상 음식점을 고를 때도 고민에 고민을 고듭해서 열심히 골라요. 처음엔 그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먹는 시간을 더욱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것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욱 행복해지듯이 우리 삶에서 진짜 적지 않은 시간을 차지하는 먹는 행위, 이 자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 형 덕분에 살아가는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을 더 깊게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연주자의 길을 걸은 덕분에 회사 일이나 알바 같은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운 좋게도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형이 추천해준 덕분에 약 2주간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9 to 6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점심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직장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몸소 체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형들은 정말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멋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그걸 통해 제가 연주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만이 위대해지는 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로또처럼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애정하자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일의 효율이나 행복도 나아가서 성과까지 놀랍도록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책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을 애정하려는 마음 그 자체를 가져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이건 제 주변에 제가 봤을 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을 그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곰돌이 푸우의 유명한 명대사죠.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말. 이 말처럼 누구에게나 행복은 매일 찾아오는데 그 안에서 행복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행복이 없어질까봐 불안해하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러거든요.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행복한데 곧바로 따라오는 감정이 이 무대를 더 이상 못 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인생의 행복을 못 즐기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제 모습을 발견했으니 온전히 무대에서 제게 깃드는 행복을 그대로 느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형태에 맞는 행복을 찾아 살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